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토크노믹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게임들의 토크노믹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스타 아틀라스 등의 블록체인 게임들의 토크노믹스와 경제 설계 구조, 인게임 토큰 용처들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해당 프로젝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게임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블록체인 게임을 빌드할 수 있을지 준칙들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엑시인피, 디파이 킹덤, 스타틀라스, 그래서 결과물로 이제 토큰노믹스에 대한 여러 준칙을 만들고자 하였고, 또 실질적인 결과물로 미디엄에 글을 올리고자 지금 글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게임은 그 시대에 따라 플레이 양식과 수익화 전략이 변화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콘솔팩, CD팩 등을 구입해만 플레이할 수 있었고, MMORPG 같은 경우에도 와우 등의 게임에서는 월정액을 끊어야만 플레이할 수 있는 페이투 모델이 채용되었었습니다. 해당 모델 하에서는 유저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기에 복잡한 구조의 과금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플레이어의 저변을 넓히고자 게임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 내에서 추가적인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부분 유료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게임 자체는 무료이기에 프리투플레이라는 모델로 불리었지만, 궁극적으로 게임 내에서 강해져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했기에 페이투윈 모델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모델 하에서 게임사는 일반적인 아이템 판매, 가챠 시스템, 루트박스 모델 등 다양한 수익화 전략을 창안해 게임에 도입하였는데요.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게임 내에 확실한 유틸리티, 메리트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판매해야 했고, 이런 식의 판매는 결국 게임 밸런스를 망가뜨려 게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때문에 수익화 전략으로 한계점을 맞닥뜨렸고요. 배틀패스, 인게임 스킨 등 다양한 수익화 전략들이 도입되고 있는 와중에 게임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또 이러한 전략이 수익화 형태의 한 일종으로서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수익화 전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가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사 입장에서 NFT 2차 거래 수익 등의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에 블록체인이 붙게 된다면 추가적인 BM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에 게임이 도입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인 재화의 투명성과 진정한 의미의 소유 개념을 게임이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속도와 확장성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템이 NFT로 존재하게 되면서 아이템을 수령하거나 거래할 때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트랜잭션의 컨퍼메이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게임 특성상 많은 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모든 걸 블록체인에 올리게 됐을 때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스비에서 비롯되는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게임이 지금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NFT, 토큰을 활용해 게임에 투입한 시간과 실력을 특정한 그릇에 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결과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는 정의하기 어려우나, 이미 디지털 시장에서 그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가치 인정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시장은 이미 5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게임사가 직접적으로 게임에 개입하지 못하고 서드 파티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정 거래를 위해서는 계정 거래를 전문하는 업체를 경유해야만 했고, 고가의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류의 아이템과 계정은 블록체인상에 직접적으로 미트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상에 올려진 디지털 재화들은 제3자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화폐로 기능하거나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과 연계된 어떤 프로토는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은 가장 큰 속성인 소유의 증명을 게임에 도입하여 기존 회색 영역에 남아있던 아이템 거래 및 소유의 문제를 양자화시킬 것이라고 저희 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나와있던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들의 요소들과 토큰노믹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엑시 인피니티가 유의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게임을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배워갈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엑시 인피니티는 플레이 투 언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가능성을 제시한 원형으로 최장기간 종속한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현재 공식처럼 사용되는 NFT를 사서 진행하는 페이 투 윈 구조, 브리딩, 듀얼 토큰 모델 등 최초로 실현된 게임이 엑시 인피니티고, 동시에 가장 오래 지속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엑시 인피니티는 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MAU, 트랜잭션 카운트, 수익성 등 어떤 지표로 보아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게임보다도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무엇이 엑시를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BM들이 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제대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엑시 인피니티가 가진 풍부한 유저풀, 스콜러십 등의 커뮤니티와 생태계,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석글 등은 레퍼런스로 삼을 것이 없는 블록체인 게임 경제에 대해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작용합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블록체인 게임이 왜 성공할 수 있는 물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엑시가 사용하는 듀얼 토큰 모델을 살펴보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듀얼 토큰 모델의 경우 유저 온보딩과 자본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설계였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많은 유저를 온보딩 시켜야 되고, 둘째로는 효과적인 BM을 통해 그 유저들을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SLP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무한인 보상 토큰으로 소각천은 새로운 엑시를 만들기 위한 브리인뿐입니다.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 SLP가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발행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엑시인피니는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도 단순히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엑시나 AX와 같은 더 가치 있는 다른 자산들의 가치를 부양시켰고, 엄청난 수의 유저를 온보딩 시킬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진 않았지만 SLP가 없었다면 엑시는 유저를 끌어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AXS는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생태계 성장에 따른 매력을 하나의 토큰에 집중시켜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VC들한테 쉽게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스카이 마비스팀 스스로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엑시를 이용한 스테이킹이나 부가적인 캐시플로우, 지분 가치를 이용한 자금 조달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론인 사이드 체인, 이메일 로그인이 되는 월렛 등은 접근성과 UX를 크게 개선하였고, 엑시 인피니티의 분물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길드와 스콜러십은 엑시의 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유저를 지속적으로 온보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임 경제적으로는 브리딩으로 생성된 엑시가 안정적인 구매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게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듀얼 토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인플로우와 투자 자산으로서의 토큰의 유틸리티, 거버넌스를 모두 챙기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상에서 특이한 점은 게임 운영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슬라이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제시하였지만 실패 원인을 가장 러프하게 분석을 해보면 신규 유저 유입이 줄어들면서 SLP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SLP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유저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오른쪽 위쪽의 데이터는 SLP 발행량이 붉은색이고 소각량이 노란색입니다. 극초반을 제외하고는 발행량이 소각량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데이터에서는 SLP 토큰 가격은 급락했지만 시가총액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큰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게임 경쟁가 몰락한 원인은 SLP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중간에 주황색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유저들이 속한 나라인 필리핀의 최저임금입니다. 나머지 5가지 선들은 MMR과 보유하고 있는 엑시에 따른 예상일리 소득인데요. 이 자료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버는 양이 줄어들었고 게임이 꼭 붕괴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대부분의 유저가 생태계에 얽힌 얼을 위해서 들어온 유저였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얼이 가능한 때에만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언이라는 요소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서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스콜러십도 게임의 장기적인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 유저 유입계는 분명 도움이 되었으나 스콜러들은 게임에 본인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은 하루하루 SLP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만 하는 악성 유저들이었기에 생태계 장기 직선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엑시의 과학 공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브리딩 수익이 없어졌고, 이는 다시 엑시를 처분하며 게임을 이탈하는 사람의 증가로 귀결되어 지속적인 악순환으로 SLP에서의 마찬가지로 유저를 추가적으로 이탈시켜 엑시 인피니티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실패 원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운영의 문제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드랜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카이 마비스는 초반에 프리투런 SLP 보상을 남발했고 지속적으로 전체 SLP 공개 40%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프리투플레이 이후에 페이투플레이로 넘어가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 보상을 시작했지만
유저 증가세가 꺾이면서 SLP 가격이 과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한동안 생태계에 어떤 자금도 쓰지 않고 덤핑만 하는 악성 유저들을 계속 내버려둔 결과 덤핑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둘째로 유일한 SLP 소각처는 브리딩인데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의 표를 보면 SLP 가격이 한창 하락하던 시기 브리딩에는 AX의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SLP는 고작 18%밖에 소각되지 않았고, 유일한 소각처는 않아서 유일한 소각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팀은 오라클을 이용해 가격 움직임과 무관하게 게임 경제를 조절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끝내 만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보팅, 유저의 담합 등의 요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이것도 게임 경제를 붕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SLP 가격의 하락이 심해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지고 나서야 극약 처방을 통해 SLP 보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엑시의 부족한 유틸리티 채운식의 패치를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시 earn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의 역량이 아쉬웠던 부분과 함께 지금 매크로 상황과 유사하게 초기의 후반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였고, 유동성 회수를 적당한 때에 하지 못해 결국 과감한 긴축으로 인해 생태가 완전히 붕괴된 게 엑시 실패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성장기에 긴축을 조금씩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딩 메커니즘에서 SLP가 충분히 소각되도록 유인했어야 되며 지속적으로 게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레버 장치를 건드려야 됐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는 최근에 오리진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를 활성화해서 컨텐츠와 소각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오리진 패치를 통해서 랜드 NFT 유틸리티를 확보하고 SLP의 새로운 소각처를 만들었는데, 이 향후 이제 진행될 때 과연 이제 추가적인 유틸리티를 부여함으로써 가격이 다시 부양될지는 지켜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파이 킹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높은 보상률과 거버넌스를 하나의 토큰에서 담당하는 단위 시스템의 문제점과 블록체인의 의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디파이 킹덤은 이제 크로스체인 P2E MMORPG 영웅으로 중심 전개되는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다른 P2E와 달리 디파이 서비스에 P2E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영웅을 통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큰으로는 크리스탈과 주얼이 있는데요. 주얼이 보상과 거버넌스 모두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위 토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은 13억 달러 수준에서 약 98% 하락해 1,8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장에 하락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게임 자체가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패의 핵심 원인은 단일 토큰 구조와 자체 토큰으로 구성된 트레저리, 그리고 높은 블록체인 의존도에 있습니다. 높은 보상률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토큰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거버넌스 토큰 가치를 지지하는 트레저리를 보상으로 제공되는 주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트레저리의 가치 하락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블록체인 의존도로 게임성과 사용자 경험이 악화됐습니다. 디파이 킹덤은 모든 게임 플레이에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이는 모든 동작에 버퍼를 유발했습니다. 때문에 게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임성이 좋지 않았고, RPC 노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게임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유틸리티, 토큰 보상이 한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위 토큰 구조라고 부르고, 거버넌스와 보상이 분리된 형태를 다중 토큰 구조로 부릅니다.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단위 토큰 구조를 취할 경우 보상률 관리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보상을 일반적으로 유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은 유저의 증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단기간에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게임 내 경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살펴본 이제 디파이 킹덤과 이외에 크립토마인, 그리고 크립토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고,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P2E 게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P2E 프로젝트는 두 가지 토큰을 사용하는 이중 토큰 구조입니다. 엑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상 토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긴 하지만, 거버넌스 토큰은 트레저리로 인해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처럼 이중 토큰 구조 높은 보상률로 보상 토큰의 가격이 무너져도 성장 시기에 발생한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된 트레저리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 토큰 구조에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를 차지하는 것은 유저가 급등하는 시기에 쌓인 트레저리의 규모입니다. 디파이 킹덤의 경우 자체 토큰인 주얼로 트레저리를 구성하였는데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주얼 토큰의 가격 하락이 트레저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저리에 많은 물량을 현금화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어를 매도하게 되면 이는 게임 내 경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트레저의 가치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저리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총이 큰 이더리움 같은 토큰으로 구성해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엑시의 경우 이더리움을 트레저리로 구성해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를 나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의존도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게임을 시작할 때 NFT 혹은 토큰이 필요한가, 둘째로 게임 플레이 시에 트랜잭션이 필요한가, 셋째로 보상을 클레임할 때 트랜잭션이 필요한가.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할 경우 상으로 분류했고 두 가지가 필요한 경우 중 한 가지만 필요할 경우 하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분류 방법으로 볼 때 디파이 킹덤의 경우 의존도가 상에 해당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영웅 NFT가 필요하고 게임 플레이하기 위해서 계속 주얼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며 보상을 받을 때도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의존은 지향되어야 했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블록체인 하나가 망가졌을 때 유저의 이제 게임 경험도 같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은 게임 자체의 게임성과 외부에 있는 영역으로서 그 게임 개발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블록체인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울프 게임인데요. 울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동일하게 상에 위치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풀리 온체인 게임이어서 양과 늑대 등의 NFT를 활용해서 울 토큰을 얻는 게임인데요.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도 NFT가 필요하고 토큰이라는 보상을 필요하게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고 NFT를 통해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뭔가 게임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지만 이제 어떤 형태의 디파이에 유려한 그래픽을 얹은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미된 디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에서 이제 개발할 때 조금 더 착안할 수 있는 점은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유틸리티 토큰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 유틸리티 토큰을 주머니 형태로 풀어서 NFT에 담가두고 NFT 기반으로 이제 락업이 된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통되는 전체 토큰의 양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NFT를 통해 엮어서 토큰을 관리한다는 점도 유의미한 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한 건 스타 아틀라스인데요. 이제 성공적으로 토큰을 런치해서 초기에 엄청난 하이프를 형성했는데 게임 출시 일정과 토큰 출시 일정과는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대감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선은 되게 잘 작성을 해줘가지고 게임 기획에 있어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제 게임 내 여러 형태의 직업들이 있고 게임 플레이를 위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구조인데 이러한 점은 이제 엑시인피니랑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엑시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있고 NFT 브리더가 있는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타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닝을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땅도 필요해가지고 다양한 역할군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이제 NFT와 펀저블 토큰의 역할을 분리하였는데요. 현실의 토지세를 구현했던 점이 가장 큰 차별화점인 것 같습니다. 우주선, 아이템, 토지에 대한 소유권 NFT를 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유지 비용과 세금은 토큰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토큰을 통해서 토지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은 이제 다른 게임들을 봤을 때 랜드만 사놓고 랜드를 활성화시키지 않거나 게임 자체가 한정된 수의 랜드가 뿌려졌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게임 생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을 토지 세금으로 인해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트와 마찬가지로 스타아틀라스 역시 이원화된 게임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리스는 AX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토큰으로 디플레이션을 지향하면서 보유자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을 안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틀라스 토큰은 SLP와 같이 게임 내 아이템들의 교환을 위해 쓰이는 토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디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게임이 초기 활성화 단계에 있을 것 추정되는 내년 초반까지 인플레를 관리 가능한 수준을 용인하면서 게임의 신규 진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플라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정하기 위해서 다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 웹2 게임이나 앞서 설명드린 엑시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의 토큰을 발행하기 이전에 얼로케이션 정할 때 같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오가 일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인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트레저를 잡아놓고 다오를 통해 다시 재분배는 요율을 정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게임 내 통화량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웹3 게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현실 경제에서도 경쟁자를 주장한 여러 이름들이 게임에서 또 채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웹2 게임의 BM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웹2 게임의 이제 BM 같은 경우에는 게임 콘텐츠 내 가치를 유저가 돈을 내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요. 현재 프리투플레이 게임들의 경우 게임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모객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유저들은 게임의 즐거움을 위해 과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즐거움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위해 돈을 소모해서 그 가치 또한 추상화되게 됩니다. 투자를 위해 과금을 진행하고 ROI가 명확히 계산되는 웹3 게임과는 되게 차별화되는 점이고요. 이를 위해 게임 스튜디오는 난이도를 적절하게 어렵게 조절하게 됩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초기에 제공하고 어느 순간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과금을 통해서만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을 치밀하게 설계하게 됩니다. 유저는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어려워지는 변곡점에서 과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과금을 많이 하는 핵과금과 핵과금러, 과금을 하지 않는 라이트 유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모두를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과금에 대한 효용은 과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본인이 차별화될 때만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레거시 게임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용인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웹3 게임과는 다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게임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토큰을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모든 웹3 게임은 인게임 경제의 달러 가치에 따라 경제상이 급변하지만 웹2 게임은 게임 재화의 현금화가 웹3 게임만큼 직접적이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2 게임도 인플레 관리를 아이템 내구도 관리, 아이템 강화 실패로는 소각, 계정 귀속 등의 요소를 해결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템 내구도 감소 또는 강화 실패 통해 아이템을 소각하게 되면 아이템 보강을 위해 게임 토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게임 토큰의 인플레를 약화시킬 수 있고 한 번 사용한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귀속하게 되면은 중요한 아이템들을 일종의 소각 형태가 돼가지고 이를 통해서 시장 변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게임에 쉽게 적용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의 게임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유로운 거래, 진정한 소유권을 보장해 두게 되는데 아이템을 계정 기술로 만들어 버리면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게임과 달리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게임 토큰이 거래해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게임에서는 공급이나 수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레거시 게임과 다르게 이제 공급이나 수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조금 더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게임 유저들뿐만 아니라 게임의 성장과 가치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이 게임 토큰을 사모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둘째로 덱스의 LP풀에 게임 토큰이 쌓여 있을 수 있어서 이 LP풀이 게임 토큰의 시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셋째로 CX 같은 경우에 거래에서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거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게임 설계자가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게임의 초창기에 CEX에 토큰이 상장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장을 미루는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상에서 인플레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엑시 인피니트처럼 이제 멀티 토큰을 사용한다는 점, 수익형 NFT와 게임 토큰을 분리해서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가격을 만드는 것, 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에 트랜잭션 피를 부과하는 디파이 킹덤의 모델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떠한 토큰을 만드는 NFT가 있을 때 그 토큰의 가치와 NFT 가치가 서로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라는 NFT를 통해서 토큰이 발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NFT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펀저블 토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스테이블라이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블록체인 게임 토큰노믹스를 만드는 데 다오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유는 첫째로 이제 유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게임 플레이나 리텐션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유저가 토큰을 갖고 거버넌스 참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용처가 확실하게 생긴다는 점이고, 셋째로는 이제 모든 토큰들이 갖고 있는 규제 리스크이긴 하지만 탈중앙성을 갖추게 되면서 규제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 개발사라는 명확한 주체에 의해서 집도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오를 통해 조금 훼손될 수 있으나 이는 트레이드오프의 영역으로서 게임 개발자가 좀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토큰노믹스 할 때 고려된다는 여러 준칙들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토큰노믹스보다 게임이 먼저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토큰노믹스 어떻게 짜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런 질문보다 게임의 피처가 어떤 건지 확정이 되고 그 게임의 여러 가지 요소를 잘 투영시킨 형태의 토큰노믹스 짜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모든 토큰노믹스가 스테이킹 유지를 갖출 수는 없고 또 다오 모듈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거래 수단으로만 사용된 토큰일 수도 있고 가치가 쌓인 토큰이 그 게임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따라서 토큰노믹스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이제 게임 운영 단계에서 토큰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토큰노믹스 설계할 때 초기에 어떤 모델을 짜놓고 이게 꾸준히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게임이고 토큰이라는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위험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토큰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이 크게 빠졌을 때 인게임 내 소각처나 인게임 내 브리딩의 요율을 바꾸는 등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작업하는 요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 토큰은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이더리움이나 USDC나 USDT가 가장 좋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토큰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게임이 성장하며 창출하는 가치가 토큰에 연동되는 등의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됐을 때 게임 토큰에 투자한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소유권 행사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토큰 홀더 같은 경우에는 속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이제 게임에 투자하는 투자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NFT를 갖고 있는 NFT 홀더 등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각각이 토큰을 홀딩해야 되는 메커니즘을 다변화해서 하나의 축이 무너졌을 때도 다른 축에 의해 토큰의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식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성장으로 어떤 게임의 밸류가 누적이 되고 있고, 이게 캡처되는 툴이 NFT일지 펀저블 토큰일지 사전에 고려돼야 됩니다. 이제 인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가장 중요해야 된다면은 캐릭터를 위주로 어떤 식으로 토큰노믹스가 설계가 돼야 되고, 만약에 토큰이라면은 캐릭터가 아니라 토큰에 설계된다는 식으로 이미 사전에 어떤 식으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웹2 게임과 좀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조는 이제 그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미디엄에 글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최근에 기존 웹2 좀 대형 게임 회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NFT나 토큰 같은 거 절대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모습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정확한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NFT나 토큰을 떠나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NFT나 블록체인 쪽에는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이번에 말하게 된 거여가지고 평소 갖고 있던 비즈니스 철학과 동일한 입장을 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마인크래프트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이게 돈을 벌 수 P2E가 돼버린다 하면은 뭔가 목적 자체가 조금 돈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인크래프트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P2E가 되면은 이게 사실상 저희 뭐 리니지 이런데 현질을 막 하는 것도 이걸 내가 투자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 뭐라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남들에게 뽐내겠다 내가 더 짱이다 약간 이런 거를 만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P2E가 되고 하면은 약간 무조건 리턴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이제 게임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내가 투입하는 단위 시간에 따른 수익을 되게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게임을 할 때 뭐 리니지나 어떤 것도 게임을 하면서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지만 이제 한 시간당 내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진 않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P2E 게임 특성상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매매에 쓰지 않고 게임을 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 그거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P2E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산성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이 꺾이면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탈하면서 게임 경제가 망가지면서 게임의 수명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좀 질문 내용이 상당히 매운맛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블록체인 게임에서 과연 P2E란 게 필요할지 좀 궁금한데, 저는 P2E
가 좋은 게임을 만들 만한 역량이 없거나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 갖다 붙이는 하나의 모객 장치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재밌는 게임을 잘 만들고 거기에 있는 자산이 그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혹은 뭐 계정을 뭐 이전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이제 거래 가능성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P2E를 이제 표방하다 보니 earn이라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토큰을 말씀 주신 대로 엑시라든지 기타 모든 게임들에서 과하 인플레이션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더 이상 이 트렌드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티미로가 이제 지속 가능한 P2E였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게임으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아까 혁수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2E라는 장르 특성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게임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었던 게임이 웹2 쪽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P2E 게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모객 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고 정말 좋은 게임이 나온다면은 기존의 웹2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하는 와중에 있어서 NFT와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웹툰 게임과 달라진 점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거기서 고려하는 점이 어떤 점이 돼야 될지 이번 이제 팀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방금 듣다가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그 디아블로 2 그 레저렉션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주고 사서 한 일주일 진짜 엄청 열심히 해서 한 50만 원을 벌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으면 알아서 경제가 막 생기고 그거 전문적으로 토큰은 아니지만 디아블로 아이템들을 뭐 포인트로 거래하는 뭐 카오스키본가 뭐 이런 사이트들도 생기고 진짜 게임이 재밌으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경제가 생겨나고 또 디아블로 같은 거는 특이하게 시즌이 초기화되면서 아이템들이 다 초기화가 돼서 그 약간 세기말에 막 거래가 되다가 아예 또 시즌 초기화되면 다시 막 시장이 엄청 활발해지고 하는 그런 힌트들을 오히려 웹2에서 조금 더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웹2에서의 그런 경제 생태계를 웹3를 오히려 이렇게 가져오는 시도 같은 것들도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웹2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가져오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웹2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잖아요. 수익화 전략들이.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다만 그 형태를 NFT랑 토큰으로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없었던 시장들이 새로 생기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템데이나 다른 제3 업체를 통해서 에스코를 걸고 팔았어야 됐는데 NFT는 토큰 형태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중간자 비용이 사라지게 되고 요거는 이제 게임 개발자랑 유저도 둘 다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증이 해결됐어. 감사합니다.